A라는 시도를 했을 때 뭐가 삐끗한 게 있어. 그래도 그 다음 것을 다시 시도하는데 주저함이 없어요. 특목자사고 합격한 합격 수기를 다 읽었거든요. 자기주도 학습과 관련된 다양한 사례들을 많이 알고 계실 듯해요. 태도가 잘 잡혀진 학생, 어떤 사례가 좀 있을까요? 떠오르는 친구가 한 명 있는데 국제중에 다니는 학생이었고요. 전교 1등을 하던 친구였어요. 내신 성적뿐만이 아니라 이 친구는 뭐 동아리도 그렇고 뭐 독서 활동도 그렇고 또 개별 탐구까지 질적으로도 굉장히 우수하고 난이도가 높았어요. 중학생인데. 네. 최종 꿈이 이제 의학 변호사였거든요. 정말 궁금해서 물어봤어요. 어른인 내가 보기에도 굉장히 많은 양을 소화하고 있고 굉장히 수준이 높았단 말이죠. 도대체 이 아이가 언제 이 모든 것들을 할까? 뭐 어떻게 이 많은 것들을 다 할 수가 있어? 너 하루를 어떻게 보내는 거야 도대체? 그 친구가 하는 말이 나의 능력을 가지고 누군가 어려운 사람을 돕는데 그것이 사회적으로도 조금 기여할 수 있는 자기는 그런 일을 하고 싶다. 어릴 때. 어릴 때. 초등학교 훌륭하네. 때부터. 네. 그래서 자기한테 떠오른 직업이 의사도 되고 싶고 변호사도 되고 싶고 이 두 가지를 도저히 포기를 못 하겠더라는 거예요. 그래서 자기가 최종적으로 결정한 거는 의료 변호사. 이게 돼야 되겠다. 욕심쟁이네. 욕심쟁이죠. 그러면 남들보다 더 많은 노력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. 그래서 이 친구는 그 생각을 많이 했대요. 그럼 내가 이 꿈을 달성하려면 지금 내가 뭘 해야 될까? 나한테 필요한 건 뭘까를 그 어릴 때부터 고민을 했다는 거예요. 그러면서 주변에 조언도 구했대요. 내가 이런 꿈을 갖고 있는데 이거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? 뭐 해야 돼요? 어떤 공부해야 돼요? 어떤 활동해야 돼요? 이런 것들을 물어봤다라는 거예요. 그러면서 알게 된 것들을 하기 위해서 계획을 세우고 실천을 해왔는데 플래너를 2개씩 작성을 하더라고요. 주간 플래너, 일일 플래너. 한 주 동안에 있을 뭐 수행평가라든가 학교 과제라든가 학원 숙제, 모둠 활동 이게 어떤 스케줄이 있는지를 체크한 다음에 그 활동들을 할 수 있는데 필요한 것들을 계획을 다 세우는 거예요. 그 다음에는 매일매일의 계획을 통해서 그 하루하루에 실천해야 될 내용을 놓칠까 봐 완벽하게 수행하기 위해서 일일 플래너를 같이 병행하면서 실천을 해 나갔다 하더라고요. 결론은 그거예요. 시간 활용을 굉장히 아이가 잘 하더라고요. 맨 마지막에는 외대부고 합격이라는 결과까지 이룰 수가 있었어요. 근데 이 친구의 중요한 포인트는 그건 것 같아요. 어차피 처음에 했던 시작, 내가 남들한테 뭔가 도움이 될 만한 어떤 맞아요. 직업을 가져야겠다는 이 생각을 하게끔 하는 갈 때까지 그 친구의 상황. 대한민국 그런 아이가 어디 있겠습니까? 그죠? 굉장히 좋은 케이스이고 흔하지는 않은 케이스예요. 그 동기라는 게 뭐 순간에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라고 보고요. 어떤 환경이죠. 부모님들의 역할, 가정의 분위기, 그 아이가 그런 생각을 하고자 하는 첫 번째 단추, 그 생각을 하는 게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. 맞아요. 그래야지만 그 다음부터는 이제 그 친구의 의지의 문제인 그렇죠. 거죠. 어떤 친구들은 정말 한 3시간 동안 시간표 짜다가 일주일 동안 그냥 자는 아이들이 있거든요. 맞아요. 어떤 친구는 플래너만 예쁘게 만드는데 온 힘을 쏟는 아이들도 그렇죠. 있죠. 그런 게 중요하지 않고 네. 자기주도 학습의 시작은 결국은 그 동기라는 게 중요한 거고 좀 더 깊이 나간다고 한다면 어떤 부족한 점 아니면 발급하게 되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 그런 마음이 즉 자기주도 학습의 시작이다. 그런 걸 통해서 본인 스스로 계획하고 그 계획을 스스로 달성할 수 있는 뭐 힘을 길렀다. 뭐 이렇게 간단하게 정리가 되겠네요. 맞습니다. 근데 그런 거 없이 학원을 간다, 가회를 간다 이건 자기주도 학습이 아니에요. 자기주도 학습만 하면은 성공하는 건가요? 자기주도 학습의 어떤 성공이라는 거는 좋은 성적 받았다고 자기주도 학습 성공했다고 할 수 있을까? 저는 그게 결과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. 자기주도 학습은 결국은 본인 스스로를 계속 갈고 닦으면서 본인이 생각하는 어떤 위치까지 도달한다? 아니 목표를 이룬다? 이거거든요. 한 번에 목표가 이루어지진 않잖아요. 스텝 바이 스텝이라고 생각합니다. 그러니까 도전하고 열심히 노력해서 그 목표치에 도달해서 또 다른 목표를 또 설정을 하고 또 계속 이루어 나가는 그 과정에 의해서 성공의 맛도 보겠지만 실패의 맛도 보거든요. 박연구원님의 그 사례처럼 그래서 자기한테 떠오른 직업이 의사도 되고 싶고 변호사도 되고 싶고 그거를 이루기 위해서 국제중도 갔고 그리고 그 외대부고도 갔고 거기에서 이제 혹시라도 이제 실패가 있더라도 이런 학생들은 다른 방향으로 또 쉽게 도전할 수 있다. 그러니까 자존감이 높은 아이들이 자기주도 학습을 잘 하더라고요. 모든 아이들이 시도한 모든 것을 다 완벽하게 성공하는 건 아니거든요. 네. 그런데 자존감이 있는 아이들은 A라는 시도를 했을 때 뭐가 삐끗한 게 있어. 그래도 그 다음 것을 다시 시도하는데 주저함이 없어요. 특목자사고 합격한 합격 수기를 다 읽었거든요. 공통적으로 볼 수 있는 한 가지가 바로 그거였어요. 스스로에 대한 믿음. 똑같이 불안하고 똑같이 두렵지만 극복할 수 있었던 데에는 나는 그래도 할 수 있을 거야. 해낼 거야. 그러니까 이런 믿음을 아이들이 가지고 있더라고요. 그래서 나는 이겨낼 수 있었다. 말하고 싶은 거는 뭐냐 하면은 자신을 속이지 말라는 거예요. 자신을 속이는 애들 상당히 많거든요. 거창하게 계획표 세우면은 자기가 실천했느냐 실천 하나도 안 하거든요. 자신에게 솔직하라. 이게 가장 중요하다고 저는 봅니다. 자신에게 솔직하다 보면은 어느 순간에 자존감을 키울 수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.
불합격하는 아이들의 어떤 특징을 한번 좀 오늘 소개 좀 해주십시오. 떨어지는 아이들의 어떤 불합격하는 아이들의 DNA는 뭐냐면은 어떻게 보면은